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냉장고에서 주황빛 당근을 꺼내 껍질째 아삭아삭 베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 당근 두세 개를 통째로 넣고 갈아서 진한 주황색 당근 주스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시지는 않았습니까?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단맛과 아삭한 식감.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수분감. 우리 한국인에게 당근은 눈에 좋고 피부에 좋은 만능 채소이자 김밥에도 잡채에도 카레에도 빠지지 않는 밥상의 단골 손님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눈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그 당근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 여과기를 소리 없이 막아버리고 간을 중독시키며 심지어 뼈를 녹여내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 가족 건강을 위해 당근을 빠짐없이 챙겨왔던 그 정성이 도리어 내 콩팥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응급 환자의 생사를 지켜봐 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가슴이 찢어졌던 순간은 술이나 담배 때문에 쓰러지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고, 당근이 눈도 좋아지고 혈관도 깨끗해진다고 굳게 믿으시며 매일 당근 주스를 갈아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노랗게 변하고 콩팥이 멈춰버려서 실려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0살 이후에는 무심코 먹은 당근 한 개가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당근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당근 섭취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생명의 경고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돈 한 푼 들지 않는 무료 진료비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건강하고 당당한 100세 인생을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당근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의 소중한 생명 필터인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장님,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암도 예방하는 슈퍼푸드라고 텔레비전에서 매일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콩팥에 독이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당근은 분명히 좋은 채소입니다. 당근 속에 가득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의 망막세포를 보호하고 피부를 젊게 유지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효능은 여러분의 간과 콩팥이 건강하게 작동할 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변환되는 공장은 바로 간입니다. 그리고 변환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과 과잉 성분을 걸러내는 정수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공장과 정수기가 최신형이라서 아무리 당근을 많이 먹어도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넘어가면 간의 처리 능력은 떨어지고 콩팥의 필터는 낡아서 구멍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처리되지 못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몸속에 쌓이면서 간에 독성을 일으키고 그 독소가 콩팥으로 밀려가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치 오래된 하수 처리장에 평소의 10배가 넘는 오폐수를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처리장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더구나 당근에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칼륨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당근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250mg인데 이것을 주스로 3, 4개씩 갈아서 마시면 칼륨 총량이 1000mg에 육박합니다. 노화된 콩팥에게 이 정도의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험 수준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며 드셨던 당근 주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를 조이고 간세포를 중독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평소에 당근을 즐겨 드신 후에 이유 없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거나 얼굴빛이 누리끼리해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메스꺼운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간과 콩팥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발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부터 당근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파괴하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김밥집에서, 비빔밥에서, 잡채에서 매일 먹고 있는 바로 그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근채를 썰 때 옆에 나란히 오이를 썰어서 같이 올리시지 않습니까? 김밥을 말 때 당근과 오이가 사이좋게 나란히 들어가고 비빔밥을 만들 때도 채 썬 당근 위에 오이를 올리고 잡채에도 당근과 오이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일상입니다. 색깔도 예쁘고 맛도 잘 어울리니 누가 의심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이 예쁜 색깔의 조화가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전쟁터 같은 파괴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의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우리 혈관의 내벽을 튼튼하게 보수해주는 아주 고마운 채소입니다. 혈관을 집이라고 생각하면 비타민C는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메워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아주 고약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오이 속에 얌전히 갇혀 있지만 우리가 오이를 칼로 썰거나 입안에서 씹는 순간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효소가 옆에 있는 당근을 만나는 순간 당근이 가진 비타민C를 가차없이 파괴해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혈관을 수리하려고 당근이라는 좋은 벽돌을 드셨지만 같이 먹은 오이라는 녀석이 시멘트인 비타민C를 족족 없애버린 꼴입니다. 시멘트가 없는 벽돌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혈관이 딱 그 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진 혈관은 점점 얇아지고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혈액을 걸러야 하는 콩팥으로 이어집니다. 콩팥 안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서울에 사시는 65살 김선자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전도사였습니다. 평소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셨고 특히 점심때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을 꺼내 비빔밥을 해 드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항상 밥 위에 차에 썬 오이와 당근을 수북하게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이의 초록색과 당근의 주황색이 어우러지니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라고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김 어르신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질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팔과 다리에 살짝만 부딪혀도 시퍼런 멍이 들어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난 김 어르신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의 노폐물 여과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혈관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년이나 더 늙어 있는 85세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관벽이 낡은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고 뚝뚝 끊어질 듯 약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10년 동안 매일 드신 오이와 당근 비빔밥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파괴된 비타민C와 손상된 혈관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김밥집이나 식당에서 오이와 당근을 미리 썰어서 섞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 파괴 속도는 더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예쁘게 색을 맞춘다며 오이와 당근을 나란히 썰어 올리는 그 익숙한 습관이 소중한 혈관과 콩팥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근을 드실 때는 오이와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거나 당근을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가열하면 오이의 아스코르빈아제 효소가 파괴되어 비타민C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는 김 어르신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콩팥은 내가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담아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에 각인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한 음식 조합을 멈추게 만드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자, 오이와의 상극이 첫 번째 함정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경우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건강을 위해 한 번쯤은 해봤을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당근 주스가 눈에 좋고 암을 예방한다는 말을 듣고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서 매일 아침 당근 서너 개를 통째로 갈아 마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시장이나 홈쇼핑에서 당근즙을 박스로 사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근 주스는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그 진한 주황색의 당근 주스는 여러분의 낡은 간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이중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몸에 좋다는 당근 주스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농축과 과잉이라는 2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당근을 통째로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와서 베타카로틴과 칼륨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마치 데미물을 가두었다가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끼에 당근 한 개를 씹어 먹는 것은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간과 콩팥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갈아서 마시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이섬유는 모두 걸러지고 당근 서너 개에 들어있던 고농축 베타카로틴과 칼륨이 액체 상태로 순식간에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주스 한 잔으로 마시는 양은 통째로 씹어 먹을 때 서너 배에 달합니다. 그것을 소화 과정 없이 단 몇 분 만에 들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몸에 들어오면 물에 녹는 비타민처럼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간과 지방 조직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젊고 건강한 간이라면 이것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 기능이 떨어진 간에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고농축 베타카로틴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됩니다. 간이 처리하지 못한 과잉, 베타카로틴은 피부에 침착되어 손바닥과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흉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이 과부에 걸렸다는 위험 신호이며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그 독소 처리 부담이 고스란히 콩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간과 콩팥이 동시에 무너지는 연쇄 붕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9살 박 여사님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3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후 눈 건강에 유독 예민해지신 분이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눈의 황반을 보호한다는 방송을 보시고는 그날로 대형 착즙기를 사서 매일 아침 당근 4-5개를 갈아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맛이 심심하다고 사과와 꿀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어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고 눈도 덜 침침한 것 같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점점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얼굴까지 누렇게 변했습니다. 주위에서 황달 아니냐고 걱정하는 말을 들으셨지만 박 여사님은 당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구역질과 함께 오른쪽 옆구리에 둔한 통증이 몰려왔고 소변 색깔이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응급실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4배까지 치솟아 있었고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은 정상인의 4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잉 베타카로틴이 간에 독성을 일으켰고 그 부담이 콩팥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원 치료를 받으시며 겨우 수치를 안정시켰지만 이미 콩팥 기능의 20%가 영구적으로 손상된 후였습니다. 퇴원하시면서 눈을 지키려다가 콩팥을 잃을 뻔했다며 착즙기를 당장 치워버리겠다고 하시던 박 여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당근 주스는 눈 건강을 위한 보약이 아니라 간과 콩팥에 매일 독을 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스에 농축된 천연 당분까지 혈당을 치솟게 만들어서 콩팥 혈관을 이중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셨다면 당근은 주스로 갈아 마시지 마시고 반드시 통째로 씹어서 적정량만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간과 콩팥을 동시에 살리는 길입니다. 내 몸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지금 댓글창에 맑은 콩팥이라고 4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이 4글자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서 당근 주스를 갈려고 착즙기에 손이 갈 때 여러분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생명의 브레이크가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아직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건강 습관이 사실은 콩팥에 돌을 키우고 뼈를 녹이는 최악의 실수였다는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끼셨다면 그때 가서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아마 건강을 챙기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시는 실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을 시금치와 함께 대량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을 위해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근과 시금치를 함께 볶거나 나물로 만들어 매일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뼈가 약하신 분들이 시금치의 철분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을 동시에 챙기겠다며 이 2가지를 한 접시에 가득 올려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과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이 조합은 콩팥에 날카로운 돌을 만들어 넣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 좋은 채소들이 뭉치면 독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시금치는 모든 채소 중에서 옥살산 함량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고옥살산 식품입니다. 그리고 당근에도 옥살산이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옥살산의 총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옥살산이 왜 콩팥에 치명적일까요? 옥살산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단단한 결정체를 만듭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작은 결정체들을 소변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여과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신장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결정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뭉치고 커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이 됩니다. 콩팥 안에서 자란 돌들은 요관을 긁어내며 내려가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소변기를 완전히 막아 급성 콩팥 손상까지 유발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부산에 사시는 67살 정 선생님의 사례가 바로 이 위험을 증명합니다. 정 선생님은 은퇴 후 건강관리에 열심인 분이셨고 특히 녹황색 채소의 효능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당근과 시금치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한 접시씩 드시는 것을 5년째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 한 잔까지 곁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정 선생님은 왼쪽 옆구리에서 시작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셨습니다. 통증이 어찌나 심했던지 이불 위에서 대굴대굴 구르셨고 놀란 아내분이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정 선생님의 왼쪽 콩팥에는 포도알 크기의 옥살산 칼슘 결석이 2개나 박혀 있었고 오른쪽 콩팥에도 작은 결석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석이 콩팥 내부를 긁어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있었고 이미 양쪽 콩팥 기능이 정상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추적한 결과 매일 드신 당근과 시금치의 고옥살산 조합에 우유에 칼슘까지 더해져 콩팥 안에서 끊임없이 돌을 만드는 공장이 5년 동안 가동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셨지만 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채소가 콩팥에 돌을 키웠다는 사실에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당근과 시금치를 같은 날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콩팥에 돌 제조 공장을 세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근을 드시는 날은 시금치를 빼고 시금치를 드시는 날은 당근을 빼는 이 단순한 빼기의 원칙만 지키셔도 콩팥 결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의사 양반, 오이랑 먹어도 안 되고 주스로 마셔도 안 되고 시금치랑 먹어도 안 되면 도대체 당근을 먹으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하고 말입니다. 콩팥에 독이 된다고 해서 그 좋다는 당근을 아예 내다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지만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훌륭한 도구가 되듯이 당근 또한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콩팥을 망가뜨리는 당근의 독성은 싹 빼고 약성은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 기적 같은 당근 활용법을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당근을 반드시 익혀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당근은 생으로 아삭하게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근은 채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익히면 오히려 핵심 영양소의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지는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생당근을 그냥 씹어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은 고작 3%에서 5%에 불과합니다. 당근의 세포벽이 너무 단단해서 우리의 소화 효소가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영양소는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건강을 위해 아삭아삭 씹어 드셨던 생당근은 사실은 영양소의 95%를 그냥 버리고 계셨던 셈입니다. 반면에 당근을 살짝 쪄서 드시면 열에 의해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베타카로틴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흡수율은 생으로 먹을 때의 5배에서 8배까지 올라갑니다. 더구나 찌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상당량이 줄어들어 콩팥 결석의 위험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처방해드리는 콩팥은 살리고 영양은 최대로 올리는 당근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당근을 깨끗이 씻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십시오. 그리고 찜기에 넣고 딱 5분에서 7분 정도만 쪄주시면 됩니다. 포크로 살짝 찔러봤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되 물러지지 않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찐 당근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티스푼만 뿌려주시면 기름에 녹는 성질의 베타카로틴이 올리브유에 실려서 몸속으로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로 당근을 오래 푹 삶지 마십시오. 오래 삶으면 당근의 당분이 물에 녹아나와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딱 5분에서 7분 살짝 쪄서 올리브유와 함께 이것이 콩팥을 지키면서 당근의 약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의사의 처방전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생당근만 고집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조리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찌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수고가 콩팥의 결석은 막아주고 눈과 피부의 건강은 몇 배로 챙겨주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꿀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손질한 당근을 도대체 무엇과 함께 먹어야 콩팥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그 환상의 짝꿍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소개해드릴 당근의 첫 번째 영혼의 단짝은 바로 빨간 보석이라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콩팥의 미세 혈관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서 없애주고 손상된 사구체 세포의 회복을 돕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가 당근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눈과 피부의 세포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콩팥과 심장의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몸에 들어오면 마치 최정예 경호원 2명이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을 양쪽에서 지켜주는 것과 같은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이코펜도 베타카로틴과 마찬가지로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어서 올리브유와 함께 가열하면 흡수율이 5배 이상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찐 당근과 익힌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최고의 조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당근을 한 입 크기로 썰고 토마토도 적당히 잘라서 준비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한 큰술 넣고 약한 불에서 당근을 먼저 3, 4분 볶다가 토마토를 넣고 2, 3분만 더 볶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 한 꼬집만 넣으시면
그 자체로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건강 반찬이 완성됩니다. 매일 아침 이 당근 토마토 볶음을 밥 한 숟갈 위에 올려 드셔보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이 시원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토마토가 콩팥을 지키는 방패였다면 이제 소개해드릴 두 번째 기적의 짝꿍은 당근의 남은 독성까지 완벽하게 해독해주는 든든한 아군입니다. 바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과잉으로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간의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독성 부산물이 만들어질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의 콩 단백질은 콩팥에서 걸러지는 노폐물의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보다 콩팥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콩팥의 부담은 줄이면서 근육은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데친 순두부 한 그릇에 앞서 만든 당근 토마토 볶음을 올리고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두부의 고소한 맛이 당근의 단맛, 토마토의 새콤한 맛과 어우러져 맛도 일품이고 콩팥 보호 효과는 3배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당근을 누구와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모든 비밀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딱 하나, 활용의 정점을 찍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당근은 하루에 중간 크기 1개, 약 100g 이내로 드십시오. 이 정도면 눈과 피부 건강에 필요한 베타카로틴은 충분히 얻으면서 간과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전한 양입니다. 좋다고 해서 3-4개씩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서 대량 섭취하는 것은 간과 콩팥을 동시에 공격하는 자해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당근은 반드시 익혀서 약간의 올리브유와 함께 드십시오. 생으로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은 5%에 불과하지만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4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적게 먹고도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으니 콩팥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근을 드시는 날은 시금치, 근대, 비트 같은 다른 고옥살산 식품은 피하십시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빼야 합니다. 이 단순한 빼기의 원칙이 여러분의 콩팥을 결석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이 3가지 황금 법칙을 뇌에 강력하게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당근의 황금 법칙인 익혀서 1개만을 아래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이 5글자가 여러분의 부엌에서 당근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드리는 최후의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익혀먹는 조리법과 토마토, 두부와의 조합은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이나 일반적인 어르신들에게는 훌륭한 건강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현재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받고 계시는 위중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당근 한 조각도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철저하게 상의하셔야 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에게는 소량의 칼륨과 베타카로틴조차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이와의 위험한 만남부터 당근 주스의 달콤한 함정, 그리고 시금치와의 결석 제조 조합까지. 반대로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는 찌는 조리법과 토마토,
두부라는 든든한 짝꿍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100세까지 내 발로 당당하게 걷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 지식들입니다. 결국 건강이라는 것은 비싼 영양제나 명의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대하는 밥상 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올바른 지식을 하나씩 채워 가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질병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축복받은 제2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즐겨 먹는 완전 식품, 계란 또한 잘못된 음식과 만나면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를 유발하는 최악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요즘 들어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계란과 상극인 음식 4가지와 70대 뇌를 30대처럼 젊게 되돌려주는 기적의 계란 섭취법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여러분께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가올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건강 비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